네. 오늘 시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고용 지표 충격으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또 늦어지면 어떡할까? 그 걱정 속에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0.13% 상승 마감하면서 2,717.64포인트로 장을 마쳤어요. 시총 상위단에서 삼성전자 빨간불 켰고 자동차주들이 버텨줬고 또 저PBR주들의 오름세가 지수를 받쳐주는데요. 반면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성장주들은 오늘 장 힘들었습니다. 1,100여 개가 넘는 종목의 내림세에 코스닥은 1.34% 하락한 860.5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900선 위에 잘 안착한 듯 했다가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고 오늘 코스닥 지수 오전장부터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발을 뺐고요. 2023년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보다 지수가 내려온 날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또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거 아닐까, 900선은 어려운 걸까라는 불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코스닥 수급 보실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개인만이 홀로 샀습니다. 외국인은 1,622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관 투자자들은 1,7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락이 컸던 종목들 보시면요. 반도체주들이 좀 더 많이 눈에 띄고요. 그중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BM과 HLB 알테오젠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 반면에 인성정보가 2,97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솔브렌홀딩스, 한양디지텍, PSK홀딩스, 테스 모두 다 내리면서 반도체 내에서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특히나 지난 거래일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의 대량의 매도가 수반이 됐고요. 그중에서는 솔브렌홀딩스가 16%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의 차익 실현도 컸고요. 다행히 이제 하락하던 바이오주들의 HLB라던가 알테오젠이라던가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 성장주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간 조정이 시작된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그동안에 3월 달까지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왔던 것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이끌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일제히 아침에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빠졌는데 코스닥 지수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조정은 거의 끝나지 않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는 약 한 858포인트 정도가 이번 그 단기 저점으로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기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굉장히 그 수렴을 한 상태에서 계속 저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보면은 현재 코스닥 이동평균선들이 그 5주선과 그리고 20주, 60주, 그다음 120주가 정배열된 상태에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살짝 눌러주고 다시 재차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번 주에 이제 그 총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은 과거에 그 통계를 내보면 총선이 이제 마치면 코스닥 시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총선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총선이 이제 끝날쯤 되면 이제 코스닥 시황이 좋지 않은데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총선이 이제 4월 10일 날 하게 된다면 4월 10일 이후로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새로운 대장주 삼성전자가 기세가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주 위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같이 주셨는데요. 오늘 이런 시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박병주 매니저님, 네. 지금 현재 코스닥 비중을 좀 줄이고 코스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포트폴리오 유지하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급락하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주 매수 기회로 코스닥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전면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비중을 줄여서 옮기는 그런 전략보다는 선택적으로 할 필요 있다 봅니다. 반도체 소분양 관련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 계속 보유하고요. 제가 아까 이제 그 2차 전지를 언급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장주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실적도 안 좋은 상황에서 소부장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거래소에서 은행주나 그다음에 보험주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그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과 해서 굉장히 어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리가 앞으로 그 중고금리 시대에 갈 수 있을 때는 계속해서 수기를 거둘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좋지 않는 계속 추세가 하락으로 가고 있는 곳은 거래소의 그 금융주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에 어떤 종목들은 또 빨간불을 켰을까요? 뭐 유리기판 테마들도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PBR주들의 강세에 자동차주와 은행주들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가 2%대 오름세를, 제주은행은 1.95% 상승했고요. 앞서 백이현 매니저의 경우에는 저PBR주들 쪽으로 수급이 올 수 있는 그 기회 노려보자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에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도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주부터 본 게임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가 나와요. 지금 계속해서 설왕설래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4월 10일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서는 금리에 대한 방향성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번 주에 FOMC 의사록과 주요국 기준금리 결정 이슈도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나 뉴질랜드 그리고 유로존 모두 다 금리 동결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최근 연준위원들이 금리와 관련해서 조금 과격한 발언을 할 때마다 주가의 변동이 컸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해야 됩니다. 미국의 1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시작을 알리죠. 4월 12일 금요일 미국 시장이 개장되기 전에 JP모건, 웰스파고 등 금융주들의 실적 시즌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과연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 증시의 주가 방향 그리고 우리 증시의 지수 방향도 같이 연동될 가능성 눈여겨봐야 되겠고 또 4월 10일 저희가 하루 쉬는데 그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항상 선거나 총선 뭐 이런 것들 정책과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요동쳤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 시장이라던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건 하나 있다. 이 여소야대 여부가 핵심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입니다. 밸류 프로그램이 현재 정권에서 밀고 있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밸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당, 야당 모두 다 의견을 일치하고 있긴 하지만 이 드라이브라던가 속도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면은 심리적 변동성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더불어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도 총선에서 결과가 한쪽으로 가격하게 쏠리게 된다면은 여기서도 주가 등락 단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앞서 저PBR주를 보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확보하게 되는 의석수가 우리의 예상보다 많을 시에 뭐 증권가에서는 200석이 넘는다면은 여소야대가 유지된다면은 저PBR주의 심리적인 부담이 생겨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저 PBR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모두 여당이랑 이제 야당 모두 이제 공통점으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다. 오히려 저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 저 PBR 관련 종목들은 5월달 2차 세미나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원자력인데 원자력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전반적으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조금 싫어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야당이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는 6월 달에 체코 신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6월 달에는 빌 게이츠가 보유하고 있는 테라파워가 SMR을 설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월 달까지 계속해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원전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여소야대 국면이라든가 쏠림 현상이 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저PBR주들의 경우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다만 원전주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자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주도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백인현 매니저, 앞서 우리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코스닥의 조정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런 시장 이야기 잠깐 해봤거든요. 네. 백인현 매니저가 바라보는 이번 주의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코스닥 지수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내일장 전략 후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단기적인 약세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기회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30포인트 부근까지 만약에 조정이 다시 한번 깊게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은 보유 종목들 20, 30종목, 30, 40종목씩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비중을 늘리신 다음에 가져가신다라면 추후에 코스닥이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과연 우리는 내일장 어떤 종목으로 돌파를 해봐야 될까요? 시장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의 내일장 시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요? 네, 저는 이제 하나금융주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금융주 이 종목을 준비했던 이유는 4월 달이 이제 2분기로 바뀌는 시점에서 지난번에 3월 말까지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를 돌파했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눌림목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 종목이 한 13년 정도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를 해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주도 세력이 들어오면서 강력한 상승에 초입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차 전지들이 갖지 못한 강력한 배당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연간 5.7% 배당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배당도 1년에 한 4번 정도 주는 거죠.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9.5%.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가 14만 원이죠. 근데 주가가 현재는 5만 9천 원을 언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한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40년 동안의 저금리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중고금리 시대로 가는 그 시점에서 금융주야말로 거기 앞으로 그동안의 저금 시대 때 뿌려놓은 씨앗을 본격적으로 거두는 이제 금융주가 본격적인 성장주로서 그리고 실적주로서 그다음에 배당주로서 삼박자를 갖추는 최고의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지주의 매수가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격 현재 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6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3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수초가 공략주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저는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병주 매니저님이 갖고 오셨어요. 그럼 백인현 매니저는 내일장 어떤 종목으로 승부 볼 건지 앞서 저PBR을 좀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런 종목인가요? 아니요, 전혀 다른 종목이고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휴메딕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못 갔을 때 최근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처음에는 화장품이었고요. 그 외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휴메딕스도 최근에 에스테틱이랑 CMO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에스테틱 쪽에서 필러 쪽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필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가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굉장히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브라질 그리고 중국, 브라질 쪽에서 특히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오프닝 이슈 때문에 최근에 경기도 살아나고 리오프닝 이슈 때문에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 최근에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전망치가 나왔었는데 분기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매출액도 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거라고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어 기업인 휴젤이랑 메디톡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먼저 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 2023년 8월 달에
고점이 44,500원까지 갔습니다. 이후에 꾸준히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중국 쪽 그리고 브라질 쪽에서도 브라질 외에서도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필러 수출액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지금 현재가에도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매수가는 현재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 목표가는 한 36,000원 직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휴메딕스로 내일장 시초가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분을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궁금한데요.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 지금 계속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에 대한 포인트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지요? 네, 저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무료 방송 쉬고요. 내일 3시 30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MBN 골드 너티브에서 박병주 매니저라고 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박병주 주식의학교라는 너티브가 있습니다. 매경 자회사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오늘 시황에 대해서 오늘 전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를 검색하면 많은 창구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백인현 매니저는요? 네, 저는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 너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유튜브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전반적인 시황뿐만 아니라 그날의 이슈에 대해서 관련 종목까지 제가 콕 집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날 정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꼼꼼하게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